사람으로 사는 것의 본질은 생각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 생각하고 상상하는 능력이야말로 인류가 지닌 가장 강력한 힘이다. 세상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생각의 변화다. 생각이 달라지는 순간 인생은 더 이상 어제와 같지 않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오늘도 최고의 하루가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적 소풍 가는 날처럼 손꼽아 기다리는 날을 제외하고 그런 기분으로 눈을 떠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설레는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서 몇 년 전부터 잠에서 깨면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내어 말하며 침대에서 내려오는데요. 그 짧은 한마디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지금 이 순간을,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내려는 작은 행동과 마음가짐이 보다 가치 있는 하루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인이자 밀리언셀러 작가인 브리에나 위스트의 내 최고의 하루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입니다. 매일 그날이 그날 같은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버겁고 막막할 때 읽어보면 좋은 책입니다.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서 아무것도 안 할 때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자는 습관처럼 올라오는 불안을 잠재우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어쩌면 지금 삶의 방식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같은 자신에게 의문을 품거나 질문을 하는 것이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다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가장 기본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저자는 생각이 달라지는 순간 인생은 더 이상 어제와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은 그런 지루한 일상이 아닌 오늘을 최고의 하루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브리에나 위스트의 내 최고의 하루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좋은 삶이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해진 삶의 경로를 얼마나 성실하게 따르는지를 바탕으로 좋은 삶을 측정한다. 좋은 삶의 척도는 사회 문화적 개념이며 이는 시간이 흐르며 변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독실한 신앙심이나 다산 능력이 좋은 삶의 척도였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성취를 기준으로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저울질한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며 다른 이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따분한 업무를 비롯해 모든 일은 결국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의 보탬이 될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인간은 이를 거스르고 개인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시작했다. 공동체를 버리고 각자의 개성과 욕구에만 집착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열정은 정신과 영혼을 고갈시키고 있다. 우리 정신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지치고 잔뜩 왜곡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겉모습은 번듯한데 왜 마음은 공허한지 의문을 품는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처음 생각한 것과 똑같아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생각했던 삶이야 라고 결론 짓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내 말의 요점은 이것이다.
자신이 상상하는 현실을 진짜 현실에 끼워 맞추거나 생각을 조작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좌우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좋은 삶을 측정하는 잣대라는 것은 여전히 사회가 돌아가는 기본 방식에 뿌리를 내린 채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 즉 좋은 삶의 잣대는 여전히 성관계와 육체적 쾌락, 사회적 명성과 능력을 인정받는 것, 자존심을 내세워 관심을 받는 것 등 인간의 생존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생존 본능이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치고 빠지고 얻고 쫓고 원하고 애쓰고 무엇이든 무자비하게 훔치는 본능이다. 우리는 본능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런데도 사무실과 슈퍼마켓, SNS 등에서 활동할 때 이런 본능이 마치 문명화된 것처럼 꾸미곤 한다. 반면 동물은 다르다. 먹이를 얻거나 혹은 얻지 못하더라도 그 상황의 의미를 행복이나 불행의 개념으로 현실화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짝이 떠나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동물은 그들의 삶을 어떤 의미에 이리저리 끼워 맞추거나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손을 뻗지 않는다. 동물이 여전히 본능에 충실한 존재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선천적인 본능을 초월해서 고결한 존재가 되겠다는 욕망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동물은 자신의 삶이 좋은 삶인지 아닌지 평가할 필요가 없으니 본능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인간은 어떤가? 본능을 뛰어넘으려 노력한다. 그래서 겉모습과 생각, 그럴듯한 이야기 등을 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 측정하는 잣대로 삼는다.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때문에 항상 결핍을 느낀다. 현자들은 인간이란 단순한 일상을 살기 위해 고안된 존재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외적인 것에 더 집착하는 것은 내면에서 결핍을 느끼기 때문이다. 좋은 삶을 측정하는 방법은 삶을 바꾸고 싶은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에 달려있다. 그 의지는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음을 내적으로 얼마나 믿고 있는지에 비례한다. 좋은 삶은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을 바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언제까지 이 불편함을 견뎌야 할지 의문을 품을 정도여야 한다.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도 잣대가 될 수 있다. 한때 믿었다가 버린 신념과 자신이 선택한 가족도 좋은 삶의 잣대다. 웃기고 진지하고 가슴 아프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며 마셨던 커피잔의 수, 나날이 깊어지는 공감 능력, 혼자 즐겼던 긴 산책의 횟수, 잡념으로 가득 찬 일기장, 자신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발전시킨 방법,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 방법의 발전,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좋은 삶을 살고 있다는 신호이자 증표다. 열정의 파편이 사라졌음에도 맑은 정신으로 일했던 날들을 떠올려보자. 좋은 삶은 열정이 아니라 목적에서 시작된다. 열정은 불을 피우는 발화장치고 목적은 그 불을 밤새도록 지키는 불쏘시개다. 용기 있게 마무리한 연애나 인간관계의 횟수를 헤아려 보자. 사실 가장 쉬운 선택은 그 관계를 끝내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다. 하지만 정착이라는 선택은 찰나의 편안함일 뿐이다. 무엇이 될지 상상할 수 없을지라도 편안함에 머무르지 말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 노력하라. 언젠가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해질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은 좋은 삶을 살았다는 흔적이다. 뭔가를 상실한 횟수, 잃어버린 것에 더는 애착을 갖지 않는 방법을 배운 횟수,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 수면 위로 밀려나면 또 다른 과제를 지닌 바다가 당신 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깨달은 횟수. 이 횟수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좋은 인생은 행동이 아니라 본질에 따라 측정되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느냐가 측정의 기준이다. 일이 얼마나 잘 풀렸고 계획이 얼마나 순조롭게 실행됐는지는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면서 우연히 마주치는 마법과 같은 경험들이다. 성공보다는 실패가 중요하다.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모은 경험의 조각과 깨달음의 순간,
그리고 조금씩 쌓아올린 지식을 통해 당신은 더 위대한 것들을 만들고 성취할 수 있다. 좋은 삶은 결과값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과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긍정적으로 사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많은 사람들과 많은 책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생각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잠재의식 속에 자리한 수많은 편견들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맞서기 때문이다. 그런 편견들은 오랜 세월 쌓이면서 부정적인 신념을 강화한다. 이 신념은 힘이 너무 세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아주 큰 장벽이 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잔뜩 화가 나 있는 불신이라는 첫 단계를 지나야 하는데 그게 무척이나 어렵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거부하는 3가지 이유를 소개한다. 첫째, 긍정적 사고를 단순한 것으로 치부한다. 우리는 부정적이라는 단어와 심오함을 잘못 연관시킨다. 생각이 깊고 신중하며 심오한 세계를 탐험하는 것과 부정적인 것은 전혀 다르다. 반대로 얕고 가볍고 경솔한 것을 긍정적인 사고와 동일시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둘째, 부정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신념을 강화한다. 개인이 품은 신념의 본질은 경험을 통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즐겨온 부정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생성된 신념은 편견과 선입견, 아집으로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부정적 사고방식은 다른 생각이나 가치관에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더 매력을 느낀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고통과 부정적 사고의 목적이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미지의 신비로운 것으로 생각하며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강한 매력을 느끼고 더 많은 관심을 퍼부으며 점점 부정적으로 변한다. 내가 가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오랜 시간을 들여 나와 내 인생을 분석하며 깨달은 점이 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는 것인데 바로 불편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점이다. 정말로 나쁜 경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는 좋은 것을 느낄 방법을 모른다. 이런 문제는 나이가 들어야만 알 수 있다. 예전에 나는 현재의 삶을 목적지에 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여기며 인생 전체를 기다림의 게임으로 만들었다. 본편은 없이 늘 예고편만 있는 것과 같았다. 나는 이제야 그런 태도가 잘못됐음을 알고 거기서 벗어났다. 이런 문제는 동화 속 해피엔딩을 꿈꾸는 데서 비롯된다. 고통을 이겨내고 상처가 치유되고 화해하고 변화함으로써 삶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새로워진다는 주문말이다. 하지만 어둠에서 시작해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곧바로 빛을 향해 빠르게 이동할 수는 없다. 어둠과 빛 사이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모호한 회색지대도 많다. 돌아보면 너무 뒤처져 있어서 어떻게 자신이 거기까지 후퇴했는지 믿을 수 없는 날도 있고 시작할 땐 대단히 비참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는 날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겁내거나 과거의 상태로 돌아갈까봐 두려워 옴짝달싹 못하고 좌절하는 것은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인생은 지금이라는 순간이 연속적으로 더해져 만들어진다. 하나의 경험에서 다른 경험으로 이어짐으로써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간이 연결되고 뭉쳐져 인생이 된다. 우리는 불편함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빛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방해물로 인식하는 것이다. 몇 번의 나쁜 경험 때문에 자신이 나쁜 삶을 살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행복은 아니다. 행복은 경험이고 감정이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순간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은연중에 강요한다. 충분히 고생하면 모두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그 행복은 내일을 설계하는 데 있다는 사고방식 말이다. 어느 날 찾아올 행복이라는 결과물을 위해 우리는 과정의 소중함을, 즉 지금 이 순간의 의미를 외면한다. 우리가 가진 전부는 지금뿐이다. 그러니 지금 선택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보고 느낀 것 속에서 살아야 한다. 비록 그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라도 그 현실을 외면하고 좋아질 어떤 날만을 바랄 수는 없다. 전쟁과 사랑, 화해와 조화, 변화를 만드는 아름다운 불화와 혼란 속에서 살아야 한다. 어떤 날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겨우 숨만 쉬는 게 인생의 목적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다.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깊은 내면으로 뛰어들어 지금의 상태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몰랐던 삶의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직접 광야로 나서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다. 생각보다 잘 살고 있다고 말해주는 17가지 신호. 1. 이번 달 공과금을 냈고 생활비에 여유가 있어 생필품이 아닌 다른 것을 샀다.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돈을 썼다는 것이 중요하며 당신이 돈 쓰는 것에 크게 연연하거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돈을 썼다는 것보다 돈을 쓰고 누릴 수 있는 것에 고마움을 느껴보자. 이것이야말로 진정 돈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다. 2. 당신 자신에게 의문을 품는다. 당신의 삶도 의심한다. 자신은 언젠가 불행해질 거라고 느낀다. 이것은 정신적 성장판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인식 능력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어쩌면 지금 삶의 방식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3. 직업이 있다. 몇 시간을 일하든 얼마를 벌든 당신은 매일 먹고 자고 때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을 살 돈을 번다. 그 모습이 상상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니다.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을 책임질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것이다. 4. 소파에 앉아 저녁을 주문하고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의 전부일지라도 당신에겐 여전히 좋아하는 일을 즐길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5. 다음 끼니를 걱정하지 않는다. 냉장고나 팬트리에 먹을 음식이 있고 먹고 싶은 것을 골라 실컷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 있다. 6. 즐거워서 먹는 것이지 생존을 위해 먹는 게 아니다. 7. 정말 친한 친구는 한두 명뿐이다. 사람들은 친구의 수가 너무 적다고 걱정하곤 한다. 하지만 친한 사람의 수는 친밀감과 포용력, 공동체의 규모나 성격 또는 기쁨과 무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소수의 진실한 벗이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8. 오늘 아침 지하철을 타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차에 기름을 넣을 여유가 있었다. 9. 최저 생활을 면할 수 있는 시간과 수단이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콘서트에 가봤거나 읽고 싶은 책을 사거나 원하기만 하면 가까운 도시로 당일치기 여행도 다녀왔다. 살아남기 위해 온종일 아등바등 일할 필요는 없다. 10.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입을 옷이 있다. 눈보라 속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감싸줄 모자나 장갑이 있다. 여름에 입을 시원한 옷과 결혼식에 입고 갈 근사한 옷도 있다. 당신은 옷으로 몸을 보호하고 장식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자신을 꾸밀 수 있다. 11. 인생에서 무엇이 옳지 않은지 감지할 수 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옳고 그름을 인식하는 것이다. 12.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이 집이거나 아파트일 필요는 없다. 방 하나여도 좋고 그저 아늑한 구석 공간 혹은 책상 하나여도 좋다. 당신은 자신만의 공간을 마음대로 꾸미고 그곳에서 쉴 수 있다. 아담하고 특별한 그 세상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스리는 곳이다. 13.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졌다. 당신이 그 사람과 사귀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과 전 애인이 헤어지는 데 동의했다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세상에 널린 수많은 가능성의 문을 연 것이다. 14.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다. 관심을 갖게 되면 결국 그 세계에 이끌려 탐험하게 돼 있다. 15. 자신을 보살필 줄 안다. 몇 시간 정도 자야 다음날 컨디션이 좋은지, 마음이 아플 때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지, 뭘 하면 재밌는지, 몸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해야 낫는지 등을 잘 알고 있다. 16.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중이다. 비록 지치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끼지만 당신에게는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목표를 향해 노력 중이라면 그 꿈이 아무리 막연하고 쉽사리 변한다 해도 상관없다. 17. 아직 미래를 위해 정해놓은 것이 없다. 가장 행복하면서도 삶의 적응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이상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실패하고 단호한 행동을 취하지 못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마음가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들, 특히 자신의 분야에서 천재와 대가로 불리는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 외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 대부분은 매일 반복되는 일과를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지켰다는 사실이다. 틀에 박힌 일상은 지루해 보이고 당신이 상상하는 멋진 인생과는 반대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중 하나는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해서 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 같은 사무실에 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어쩌면 당신의 일상은 매달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늘 경험하는 불규칙한 일상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당신의 일상이 무엇으로 구성되느냐가 아니라 이런 반복적인 동작과 예상되는 결과를 통해 무의식적인 정신 상태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온전하게 형성되느냐다.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일상이 중요한 이유는 반복적인 생활을 통해 좋은 습관이 생기고 좋은 습관은 좋은 기본을 만들며 좋은 기본은 우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충동에 휘둘리는 것은 모든 악행의 온상일 뿐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다. 행복해지려면 순간적인 충동이나 당장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을 통제해야 한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 약간의 희생은 따르게 마련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상을 충실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은 일상에 더 충실한 경향이 있다. 좋은 습관은 좋은 감정을 만들고 좋은 감정은 인생의 필터 역할을 해준다. 감정은 어느 날 뜬금없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어떤 일 때문에 생긴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심리학자 로버트 세이어는 우리의 습관, 즉 얼마나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자주 움직이고 무언가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지 등에 따라 감정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 하나의 생각만으로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럴듯하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의 패턴이 형성된다. 그렇게 형성된 잘못된 생각 패턴이 감정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두려움이나 충동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방법을 배워라.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지뢰밭이나 다름없다.
통제력과 집중력, 기본적인 자제력이 없다면 내면의 악마가 당신이 실제로 원하지 않는 다른 것을 원한다고 착각하게끔 당신의 마음을 꼬드길 수 있다. 내일 있을 회의를 준비하는 대신 오늘 밤 술 마시러 가고 싶다는 생각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재앙이다. 누가 봐도 하룻밤 술 마시는 행위가 회의보다 중요하진 않다. 하루 일정을 설계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하루를 알차게 보내겠다고 선택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품었던 어리석은 생각이나 충동은 전부 떨어져 나간다. 행복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다. 양이 많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니다. 행복은 매번 다른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새롭게 다른 방법으로 계속 경험하는 것이다. 일상의 행동을 통제하면 투쟁 도피 반응이라는 본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더는 미지의 대상에 맞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바로 투쟁 도피 반응 때문에 사람들은 변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좋은 습관을 지속해온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에 오히려 기쁨을 느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막연한 공포에 대한 본능이 오래전에 꺼졌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지닌 사람들은 실제로 무언가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 꾸준히 무언가를 시도하는 일상은 당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끊임없이 재확인시켜주기 때문에 당신에게 만족감을 준다. 책을 쓰기로 결심했고 완성하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리든 매일 밤 3장씩 쓰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은 이제 그 일을 시작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솔직히 이런 일은 지금까지 검증된 것 중 가장 건강한 방법이다. 몸의 자율 능력이 있듯이 일상은 몰입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되어준다. 몰입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하고 모든 잡념과 걱정을 덜 수 있으며 맡은 일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연습을 많이 할수록 우리 몸은 다양한 신호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오전 7시에 일어나고 오후 2시에 글쓰기를 시작하는 일상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신호에 반응하도록 몸이 단련되어 당신의 습관에 따라 훨씬 더 자연스럽고 수월하게 일상에 몰입할 수 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당신이 귀 기울여야 하는 내면의 목소리는 대부분이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목소리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논리도 사용하지 않는다. 당신이 상상한 줄거리와 맞아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그 목소리는 미묘해서 감지하기 힘들지만 부지불식간에 말을 걸어올 것이다. 내면의 목소리가 전달하는 감정은 이치에 맞지 않을 때가 많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매력적이고 똑똑하고 흥미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사랑하기 때문임을 알게 될 것이다. 어느 곳에 가서 살고 싶거나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다. 그곳이 특별히 멋진 곳이거나 다들 당신한테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해서가 아니다. 그냥 그곳에 살고 싶고 그 일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과 비논리적인 것,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마법은 바로 그런 곳에 있다. 일종의 직감이랄까? 올바른 것은 언제나 우리가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환상이자 두려움일 뿐이며 우리 입장에서 이치에 맞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일일이 그 이유를 다 설명해야만 비로소 마음에 드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내면의 가냘픈 목소리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면 당신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 해도 아무 말도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도 그 목소리를 무심히 흘려버릴 것이다. 고통을 주는 것과 기쁨을 주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그 둘은 무언가를 깨우치게 해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통한다. 당신이 그 감정이나 상태를 경험하고자 하는 건 거기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기 때문이다. 오해나 착각에도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반쪽짜리 진실도 말이 돼야 한다.
진실한 것과 최고의 것, 가장 옳은 것과 진짜 정의로운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 모든 경험을 통해 뭔가를 배운다. 애초에 길을 잃기로 선택한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내 최고의 하루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읽어드렸습니다. 생각의 단순한 변화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